자, 이번 시간은 자바 복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상 보면 우리가 이제 컬렉션이다. 그럼 뭔가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죠. 그죠? 모아놓은 부분이고, 자, 프레임워크 하면 뭐 사용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라이브러리 아니면 틀, 뭐 이렇게 그런 형태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을 실제 데이터들, 즉 데이터에 담겨 있는 게 뭐 객체들이 주로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실제 그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java.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부분,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 안에는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클래스들 각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단순화시킨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내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일한 메소드로 다양한 클래스들을 접근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이제 크게 이제 리스트냐, 셋이냐, 맵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요. 자, 그 리스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목록 형태죠. 그죠? 순서대로 목록 형태로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리스트 계열이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뭐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교수님 여기 별표 쳐놨죠? 우리 밖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맵 계열이라고 하는 요 맵 부분에 대한 분야가 있는데 맵은 실제 키와 키 밸류, 즉 어떤 그 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름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는 것을 항상 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입이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뭐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 밖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해시맵입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요 셋 계열, 셋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셋 그러면 우리 집합을 의미하죠. 그죠?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어떤 순서는 유지가 되지 않고 집합 형태대로 뭔가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로서만 관리하고 있는 게 요 셋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에 보면 교수님 와서는 우리 밖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쓰는 이제 개발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 해시맵 이게 1순위로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레이 리스트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셋 계열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일부 그 보조적인 역할로 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스트 계열이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담겨져 있는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면 실제 리스트 계열로 들어가는 것들은 목록 형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순서화되어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좀 특히 이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딱 띄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배열 배웠죠? 1차원 배열. 자,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방을 만들어 놓고 각각 방에다가 필요한 값들을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이런 형태대로 운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도 1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근데 각각 그 방에는 다양한 타입의 값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뭐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트 형태의 정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놓고 하면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벡터나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다 좀 동기화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들, 링크드 리스트는 실제 연속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방마다 연결고리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연결시킨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업무 개발 현장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형 클래스들이 있지만 이 구형 클래스를 사용하게 하는 메소드들은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뭐 자료 구조 성격상 요 형식으로 내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리스트 컬렉션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해놓고 거기다가 구형 클래스를 어레이 리스트로 집어넣으면 아니면 아까처럼 링크드 리스트 형태인 링크드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작을 하게 하는 따로따로 대신 단순화시켜서 동일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와 실제 이것을 구현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명이나 그 안에 들어간 파라미터나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실제 여기서 사용한 굉장히 빈도수 있게 사용하는 부분은 교수님이 여기다가 다 별표를 쳐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 add라고 하는 메소드. 자, 요거는 실제 어레이 리스트 여러 개 리스트 형태 여러 개 방에 그 방에 하나의 객체를 추가할 때 뒤에다가 하나씩 추가할 때 쓰는 게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파라메터로 인덱스를 넘겨주게 되면, 자, 인덱스는 우리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0, 1, 2, 3, 4 이렇게 동작을 하죠.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is empty. 자, 실제 이 안에 다 비어있냐, 값들이 없냐 라고 물어볼 때 이 방에 값들이 다 없냐 라고 물어볼 때 is empty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iz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그 방 안에 실제 빈 방 빼고요. 빈 방 빼고 실제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몇 개가 있냐 라고 하는 건수를 잡아낼 때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특정 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메터는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그 방에 있는 내용이 삭제가 되는 이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구조적으로 잠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구조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실제 우리가 배열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요거는 어레이 리스트 기준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열을 쓰게 되면 최초에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배열의 크기를 고정시켜 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배열의 방을 더 늘리려면 가능은 한데 프로그램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조작을 해줘야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이 어레이 리스트는 아까 앞에 있는 add라고 하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뒤에 방들을 계속 만들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편의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배열에서는 만약 특정 방에 있는 내용 자체를 지워버리면 실제 거기에는 값이 없는 빈 방만 딱 존재를 해요. 빈 방만.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우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 한 칸씩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지는 부분도 자동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쓸 때 문법적인 부분인데 문법에는 new하고 array list하고 이 꺽쇠 표시하고 요거 제너릭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꺽쇠 표시하고 요거 이제 자바 다큐멘트에 있는 규약인데 2라고 쓰면 엘리멘트의 약자예요.
여기에 어느 인테자건, 그다음에 스트링이건 아니면 우리 JSP 시간에 했던 DTO 클래스 타입이건 어떤 방 한 개에 들어갈 그 타입들을 여기에 프로그램하면서 마음대로 개발자가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요 문법은 이렇게 해당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타입, 여기 인터페이스 타입이에요. 인터페이스 타입인 리스트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문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우리 자바 API 때 있던 그 인터넷에 정보 있었죠? 그거 가서 그 점에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바 유틸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바 유틸의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를 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자바 다큐멘트 볼 때, 이 꺽쇠 양쪽으로 있는 부분은 제너릭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E라고 딱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엘리멘트 형태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메소드에 대한 부분들을 쓸 텐데, 아까 있었던 보여줄 때 add라고 하는 메소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은 대문자 이, 소문자 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개발자가 마음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을 정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구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죠? 구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 인터페이스는 여기 위에 보면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고, 얘도 마찬가지 꺽쇠해서 제너릭 타입으로 엘리멘트. 자, 요거는 하여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여기 추상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dd하고 대문자이, 소문자이니까 엘리멘트, 요거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의를 해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대로 동작을 하는 게 어레이 리스트고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그 자바에도 이제 배열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일반적인 배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개발하면서 코딩을 해야 될 양도 많고, 그래서 배열은 안 씁니다. 안 쓰고 배열 형태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즉 여러 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집어넣고 또는 순차적으로 꺼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예제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프로그램은 그런 것 중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여기 어레이 리스트 exampl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교수님이 그 지금 앞에서 별표 표시한 그 메소드 중심적으로 해서 예제 프로그램들을 쭉 해놨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먼저 이제 봅시다. 지금 요 기준은 new하고 array list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아까 자바 API 문서에는 대문자 2로 표시가 됐었죠. 즉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링 형태대로 내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즉 여러 개 방이 만들어지는데 그 방 하나하나마다 들어갈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타입들을 여기 들어가는 엘리멘트는 동일하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가 객체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하는 부분 보시죠.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add라고 메소드를 만나게 되면 이제 방을 하나씩 만들면서 거기다 값을 착착착착 집어넣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요. 자바, JDBC, WJSP, 데이터베이스, IBETIS 해서 순차적으로 5개의 방을 만들면서 값도 짜자작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사이즈, 여기에 들어간 건수를 아는 게 이제 이 사이즈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즈를 찾아서 총 객체수하고 찍었더니 총 객체수는 5개다 라고 해서 여기 들어간 방에 들어간 실제 그 값들의 개수를 찍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get은 실제 방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오는 메소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인덱스를 얘기해요. 자, 0, 1, 2, 3, 4 이렇게 갈 거니까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니까 2번째 인덱스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sublit JSP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이즈가 큰 건수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라고 했으니까 5번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읽어와서 걔를 출력을 하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move 들어가 있는 객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지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방에 있는 데이터도 지워지지만 그 방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당겨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방을 내용을 지워라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인덱스가 바로 요거죠. 요거예요.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반복을 돌리면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읽어왔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찍혀져 나오면서 실제 sublit.jsp는 없어지고요.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칸 땡기고 IBETIS도 한 칸 땡긴 이와 같은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방법은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타입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 동일하게 동작을 해도 동작을 하고요. 아니면 자, 이거 우리 주성문 처리할 때 컨트롤 슬래시 키를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석 처리된 것을 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을 해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타입으로 된 클래스 변수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이브하고 교수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조금 전에 리스트 그 인터페이스 타입인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변수에다 놓고 동작을 한 거나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변수에다 놓고 작업을 한 거나 그 결과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음은 이제 맵 부분이 되겠습니다. 맵은 키와 값, 즉 뭐 이름이라고 아까 이해하라라고 했죠. 이것들이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쌍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해시맵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서 같은 개념은 없어요. 순서 같은 개념은 없고 항상 들어가는 요 키 해당되는 즉 이름으로 뭔가 이름으로 찾고 이름에 해당되는 값들을 저장하고 꺼내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주요 메소드들이 이제 존재하겠죠. 여러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교수님이 또 마찬가지로 별표 표시를 했어요. 자, 먼저 이제 푸시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키, 이름하고 value, value라고 하는 요 타입으로 값을 집어넣습니다.
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셋, 셋인데 요건 맵의 엔트리 타입, 즉 키와 값, 즉 이름과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목록들을 샥 끄집어낼 때 쓰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get은 또 읽어오는 것이죠. 읽어오는데 여기에 키값, 즉 이름을 주게 되면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제 value,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is empty,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set 타입으로 되는 keyset은 실제 지금 key value, 즉 이름과 값 형태대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키, 즉 이름에 해당되는 것만 샥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는 여기 들어가는 총 건수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는 그 키, 즉 이름으로 그것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보면 아까 그 어레이 리스트하고 좀 비슷한데, 자, 해시맵은 자, 정의를 할 때 요건 이제 맵 인터페이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꺽쇠 제너릭 타입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대문자 k, v. 자, 요거는 자, 키 타입으로 실제 마음대로 정의를 해서 써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v는 value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해시맵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new에서 해시맵 객체를 만들면서 키 타입과 실제 값의 타입을 주고 그것을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키라고 해당되는 요 부분들은 스트링, 대부분 스트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도 한번 우리 자바 다큐멘트에서 정의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 타입 중에 해시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클래스 해시맵 돼 있고 꺽쇠 제너릭 타입으로 정의를 해 놓으면서 k, v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k는 뭐냐? 실제 키의 타입이다. v는 실제 키에 매핑되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아까처럼 값을 집어넣는 여기 보면 값을 집어넣는 put, 그쵸? pu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들어가고, 들어갈 때 타입은 키 타입으로, 그 다음에 value 타입으로, 요거는 개발자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결국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맵이라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너릭 타입으로 k, v에서 k는 실제 이 맵에서 쓰는 키, 그 다음에 v는 키에 매핑되는 value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동일한 그 제너릭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메소드도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put 보면 put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k 키값, 키 타입, 그 다음에 v value 타입. 그래서 우리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의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또 슬라이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앞에서 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해시맵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통상 우리 키, 즉 이름에 대한 거는 스트링 써요. 스트링하고 그 다음에 실제 value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제에는 뭐 인테자라고 하는 정수 타입으로 해놨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타입은 마음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안에 스트링 형태대로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그
DTO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를 하면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우리 그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었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어레이 리스트하고 해시맵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면 해시맵이 좀 더 큰 범위예요. 큰 범위. 그래서 해시맵의 큰 범위 안에 이 밸류의 하나의 타입으로 어레이 리스트도 막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교수님이 배포한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프로그램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해시맵 example.java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럼 쭉 이 프로그램 소스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교수님 한번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시맵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해줘요. 그러면서 제너릭 타입이니까 내가 정의를 하면서 키에 해당되는, 즉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트링으로, 실제 들어가는 값은 인테저, 정수 값을 넣도록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에 맵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다가 그 지정을 해준 거죠. 즉 여기 있는 객체의 주소값이 이 안에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객체를 저장하는 부분은 push라는 메소드니까, 지금 push라는 메소드는 항상 key, value, 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키는 이름에 해당되니까 실제 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요 이름에 해당되는 값들을 각각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이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건수가 몇 건이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총 3건이 출력됐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 홍길동이라고 키, 즉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에 홍길동 아까 90이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홍길동은 9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여러분 키보드 자판에 보면 달러 원 할 때 우리 그 원화 통화 있죠? 원화 통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걔를 딱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원화 표시가 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의 반대 방향, 그래서 역슬래시라고 해요. 역슬래시로 표시가 되고, 보통 이 역슬래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문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영문자에 따라서 시스템이 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슬래시하고 n을 써주면 영문자 대부분 뉴 라인, 새로운 라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뉴 라인으로 가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라고 썼기 때문에 이건 탭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홍길동이 원래 요 처음에서 탭 키를 먹어서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를 하나씩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우리가 키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메소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엔트리셋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키셋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셋 타입, 즉 집합 타입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위에서 정의한 여기 키값, 즉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것들이 집합 형태인 셋 타입으로 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셋 타입에 있는 이터레이터 객체, 즉 지금 반복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꺼내려고 하니까 요것을 이터레이트 타입인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서 샥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일문을 통해서
지금 이터레이터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클래스 변수 안에 보면 요 이터레이터 타입에 보면 has nex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들어가 있는 해시맵에 값이 있을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돌면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있을 때까지 계속 뺑뺑이 도니까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하면 여기에 키값을 하나씩 여기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키값에 해당되는 실제 밸류를 찾는 거니까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져와서 밸류를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가 입력을 했던 키 밸류 쌍으로 넣었던 이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해시맵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을 지우려고 한다면 지울 때 re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파라메터는 키값, 즉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홍길동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요 홍길동이라는 걸 remove 삭제를 했네요. 자, 그리고 실제 몇 건이 있냐라고 사이즈를 실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는 3건이었는데 한 건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2건이라고 이렇게 건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엔트리 셋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키셋은 실제 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키에 해당되는 즉 이름만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엔트리 셋은 여기 키, 즉 이름과 값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요 엔트리 셋이에요. 자, 그러면 엔트리 셋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셋이라고 하는 집합 타입으로 걔를 가져온 다음에 실제 그 안에 있는 셋 타입에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를 쫙 불러오면 메소드를 통해서 이터레이터 객체에다 딱 담아놓으면 실제 반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has next라는 거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값이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터레이터에 있는 n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요번에 하나씩 가져오는데 여기에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키, 즉 이름과 값을 쌍으로 해서 이 안에다 착착착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갖고 온 다음에 요 안에 들어온 곳에 getKey, 그 다음에 get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키값, 즉 이름과 value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키와 value를 출력을 하니까 자, 이렇게 아까 삭제된 거 빼고 2건이 출력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이제 확 한 번에 다 날리는 것은 삭제라는 건 클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클리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싹 지운 다음에 실제 몇 건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건도 없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해시맵은 아직까지 이제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이나 실제 실습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2학기 때는 이 해시맵도 또 포함해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좀 개념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3주에 걸쳐서 첫 번째 주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 DB 모델링, 그 다음에 SQL에 대한 부분을 한 주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주에 걸쳐서 자바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그 A 유형하고 B 유형 게시판 프로그램들이 쭉 실습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했던 학생들은 지금 복습하는 내용들을 잘 보고 실제 어떤 거기에 썼던 자바 기본 API에 있는 메서드들, 그 다음에 또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또 DTO 객체를 만들기 위한 뭐 게터 세터, 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들었던 뭐 메서드들, 이런 내용들을 복습을 잘 하고 이해가 안 간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실제 이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또다시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유형과 B유형까지는 다 여러분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하고 이걸 잘 이해를 하면 A유형과 B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이제 복습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